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현악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국악 현악기를 보고 악기의 이름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 학습이 끝나면 우리 현악기를 보고 악기의 이름을 맞출 수 있고 그 악기에 대해서 특징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국악기의 분류 기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기준, 연주하는 방법이었죠. 연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으로는 악기의 재료가 있었습니다. 팔음에 의한 분류라고도 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기준으로는 사용되는 음악에 의한 기준으로 분류를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강의의 제목인 우리나라의 현악기, 이것은 어떤 분류 기준에 해당될까요? 맞습니다. 연주하는 방법에 의한 기준입니다. 이 연주하는 방법 중에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가 있다고 했었죠. 오늘은 이 현악기에 대해서 더 깊게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악기는 이렇게 5가지입니다. 가야금, 거문고, 양금, 아쟁, 해금, 이렇게 5가지입니다. 현악기, 현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이렇게 현이 있다면은 이 현을 진동을 시켜야 소리가 나는데요. 이 현을 진동시키는 방법에는 바이올린처럼 활을 현에다가 마찰시켜서 진동을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악기들을 차련악기라고 부릅니다. 현을 진동시키는 또 다른 방법에는 현을 때리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 있습니다. 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는 발현악기라고 부르고 현을 때려서 소리내는 악기는 타현악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금부터 현악기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이 악기는 차련악기인지 발현악기인지 타현악기인지 과연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나는 것인지 주의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가야금입니다. 2가지 가야금의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큰 가야금이 풍류가야금이고 이 아래에 있는 가야금은 산조가야금입니다. 풍류가야금은 주로 선비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서 사용했던 가야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산조가야금은 선비는 아니지만 음악을 즐기는 서민 계층에서 가야금을 개량하여 만든 것이 산조가야금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풍류가야금보다 산조가야금이 더 작습니다. 현을 손으로 뜯거나 밀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는 12줄의 현악기라고 합니다. 현을 뜯거나 밀거나 튕긴다고 합니다. 차련, 발현, 타현 중에서 어떤 악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발현악기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풍류가야금, 산조가야금 외에도 18현, 21현, 25현 등으로 개량된 개량가야금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악곡에 따라서 악기를 구분하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풍류가야금은 선비들의 음악, 선비들이 주로 즐겼던 음악에서 많이 사용되고 산조가야금은 서민들이 즐겼던 민속악인 산조에서 연주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12줄보다 많은 18현, 21현, 25현 등의 악기는 현대에 와서 개량된 악기로 국악 말고도 서양음악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가야금의 연주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가야금은 12줄을 뜯거나 튕겨서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맑고 영롱해서 독주악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악을 연주하는 정악가야금과 민속악을 연주하는 산조가야금이 있는데 두 악기는 크기가 다르고 연주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 가야금을 개량한 다양한 가야금들이 있는데요. 그중 많이 연주되는 것이 18현 가야금과 25현 가야금입니다.
계량 가야금은 전통 가야금에 비해 줄수가 많아서 음역이 넓고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서 창작 국악 연주에 주로 쓰입니다. 맑고 화려한 음색의 25연 가야금 연주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거문고입니다. 거문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문고는 줄을 술대로 뜯거나 퉁겨서 소리내는 6줄의 현악기입니다. 뜯거나 퉁겨서 소리를 낸다. 어떤 악기죠? 네, 맞습니다. 발현악기입니다. 술대로 줄을 뜯거나 퉁긴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술대는 여기 보이는 이 막대기입니다. 이 막대기로 줄을 튕기거나 그리고 뜯어서 소리를 냅니다. 이 거문고에는 16개의 궤가 있습니다. 이 궤를 눌러서 음의 높이를 조절합니다. 지금 거문고를 확대해 보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들이 궤입니다. 과연 16개가 맞는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지금 보이는 것처럼 거문고의 궤는 총 16개가 맞습니다. 이 16개의 궤가 있는데 이 궤의 숫자가 높아질 때마다 1궤에서 2궤, 3궤, 4궤 높아질 때마다 높은 음이 연주됩니다. 거문고의 연주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거문고는 6개의 줄을 가지고 있고 술대로 줄을 뜯거나 튕겨서 소리를 냅니다. 낮고 묵직한 음색을 가진 중후한 매력이 있는 악기입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이 거문고는 줄을 이 술대로 뜯거나 퉁겨서 소리를 냈습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악기는 양금입니다. 이 양금, 서양에서 왔다 해서 양금인데요. 이 양금의 원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피아노와 비슷한 원리로 연주됩니다. 양금은 줄 노쇠로 만든 14벌의 줄을 매어 대나무로 만든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라고 합니다.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 이 악기는 차련, 발현, 타현 중에 어떤 악기일까요? 아까 거문고 가야금처럼 발현악기일까요? 네, 양금은 차련악기, 발현악기도 아닌 타현악기입니다.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대나무로 만든 채라고 돼 있죠? 지금 보이는 이 채가 바로 대나무 채입니다. 이 채 하나로 양금에 현을 쳐서 소리를 냅니다. 이 양금은 거문고 가야금과 다르게 금속성의 줄로 되어 있습니다. 맑은 음색을 지니고 다른 악기들보다 작은 음량을 갖습니다. 양금의 연주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양금은 철사줄을 가느다란 채로 쳐서 소리를 내는 금속성의 맑은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다음은 아쟁입니다. 아쟁도 아까 가야금처럼 두 개의 종류로 나뉩니다. 주로 선비들의 음악에 사용됐던 정악아쟁과 서민들의 음악인 산조에 사용된 산조아쟁이 있습니다. 이 아쟁은 활로 줄을 마찰시켜서 소리를 내는 7줄의 현악기입니다. 활로 줄을 마찰시킨다. 이거는 차련, 발연, 타연 중에 어떤 악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악기는 차련악기입니다. 현악기 가운데서도 가장 좁은 음역을 가진 악기입니다. 음역이 좁다는 것은 아쟁의 연주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현악기 중에서 가장 낮은 소리를 내는 악기는 대아쟁입니다. 활대로 줄을 긁거나 손가락으로 뜯어서 소리를 내는데 낮고 점잖은 소리가 납니다. 산조와 신하위 등의 민소각은 산조아쟁으로 연주합니다. 산조아쟁은 대아쟁보다 크기가 작아서 다양하고 폭넓은 표현이 가능하며 빠른 연주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금입니다. 해금은 활 몸통에 연결된 두 줄, 이 두 줄 사이로 말의 꼬리로 만든 활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질러서 소리를 내는 현악기입니다. 활을 넣고 문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악기는 무슨 악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차련악기입니다. 이 해금은 두 개의 현만 있는데요. 이 두 개의 현을 짚거나 눌러서 다양한 음과 음색을 만듭니다. 해금의 연주 영상도 보고 오겠습니다. 해금은 활대로 두 줄을 긁어서 소리를 냅니다. 현악기지만 관악합주에도 편성이 되며 다양한 음색을 가지고 있는 표현력이 뛰어난 악기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가야금, 거문고, 양금, 아쟁, 해금의 악기를 배웠습니다. 이 현악기의 합주 영상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거문고, 가야금 등의 현악합주를 중중몰이 가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보고 왔죠? 어땠나요? 이 현악기가 들려주는 그 음색, 서양의 현악기들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현악기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관악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끝!